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상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정보를 올바르게 고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골든 클래스 그리고 팀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 클래스 육아대디 이강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봄봄봄 봄이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왜 봄이 안 올까요? 육아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봄을 선사할 이분! 김선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벤의 중앙연구소 김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네. 네, 오늘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봄의 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 골든 클래스가 영상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다 느끼는 게요. 네. 제 아내가 요즘 문자를 좀 받고 있거든요. 특히 아니 육아대디가 남편이었어? 거기에 팀장님의 그 시원시원한 답변들 때문에 팬이었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준비했잖아요. 네. 이전에 분유를 잘 고르는 분부터 네. 잘 타는 법까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정말 유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분유 성분에 대한 팩트 체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분유를 고를 때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수업도 잘 시키는 분유를 고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유의 영양 정보라든가 영양 성분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우리 아기에게 맞는 더 좋은 분유를 고르시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요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육아맘이나 육아 대디분들께서 좋은 분유를 고르기 위해서 성분을 공부하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지금 궁금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요.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팩트 체크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엑스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무려 185가지 팩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되는데요. 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분유를 보면요. 특히 당이 들어가 있는 단어의 성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유당부터 해서 갈락토 올리고당부터 뭐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당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건 어떤 거고 또 왜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당은 그냥 잘 아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워낙 뭐 저당 그죠? 뭐 이런 부분이 유행을 하고 당뇨 이런 부분 때문에 맞아요. 탄수화물이 오해를 많이 받아서 이런 당들이 왜 아기 분유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분유에서 되게 중요한 구성 성분인 유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당, 동물의 젖에 있는 당이다라고 해서 유당이거든요. 그래서 유당이에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과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당의 함량이 또 동물마다 또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또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의 젖에 유당의 함량이 제일 높습니다. 잠시만요. 인간의 젖에 가장 함량이 높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되게 유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죠. 그렇죠. 왠지 중요할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유당은 단당류 2개가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당이고 하나는 갈락토스예요. 포도당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제가 피곤할 때 병원에 맞으러 가는 그 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당이고요. 그리고 포도당과 같이 있는 이 갈락토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얘는 두뇌 발달, 뇌신경세포 조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 엄마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두뇌 발달이요? 그 성분이 유당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당은 분유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유당은 두뇌 발달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장 건강이라든가 장 면역에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을 저희는 올리고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올리고당은 아까 말씀드린 단당류, 포도당 같은 단당류가 3개에서 한 10개까지 붙어 있는 애들을 올리고당이라고 해요. 저희 골든저지 GF를 보면은 뭐 GOS, 뭐 FOS라고 쓰여 있는 갈락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올리고당인데요. 이 유당과 올리고당이 함께 아이들의 장에서 되게 장의 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하고 그 장 건강에 유익한 역할이 장관 면역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분유를 고르실 때는 이런 올리고당이 함께 들어가 있는 분유를 고르시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분 볼 때 올리고당이 일단 들어가면은 괜찮은 제품이구나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저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당이라고 해서요, 이 달고나처럼 네.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이 당분이 충분히 들어가서 네. 뭔가 잘 먹는 모습을 보이면 엄마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네. 뭐 마케팅의 하나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 네.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되게 신박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런가요? 유당이나 이 올리고당들은 사실 그렇게 감미도가 높지는 않아요. 다른 당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분유를 달게 하거나 하는 역할은 좀 미미하고요. 오히려 이제 영양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당의 함량을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이라든가 이제 올리고당도 갈락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의 함량, 뭐 함유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네. 아시는 분이 뭐 유당이 높은 분유를 먹고 설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뭐 유당 함량이 좀 낮은 분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도 하던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유당이 아까 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거를 끊어주는 효소가 없을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른분들은 뭐 속이 편한 우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게 그런 건가요? 섭취하시면 네, 이제 설사 없이 이제 우유를 섭취하실 수 있죠. 근데 아기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유당불내증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유당의 함량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당은 두뇌 발달에 필요한 되게 중요한 갈락토스를 함유하고 있고 또 장관 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당의 함량이 낮은 분유를 고르시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당 함량을 꼭 살펴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상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정보를 올바르게 고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골든 클래스 그리고 팀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이 네. 기본기가 이미 탄탄하실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것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지식들을 얻어 가셨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육아 카페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요즘 어떤 이슈들이 있나 봤더니 이런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덱스트린 없는 분유 추천해 주세요. 네. 이 덱스트린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도 요즘 이제 뭐 덱스트린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는 거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덱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모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모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당이고요. 이 덱스트린은 전분을 조금 더 작게 잘라 놓은 건데요. 소화력이 약한 영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분이라든가 덱스트린이 없는 분유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함유되어 있는 분유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지만 6개월 이후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 덱스트린의 역할이 이제 그 소화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수유 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조금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아이들이 먹는 제품에는 덱스트린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수유 텀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습관을 잡아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덱스트린이 함유된 분유를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6개월 이후에 아까 유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유당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일정 부분의 유당이 함유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 탄수화물 성분으로 덱스트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뭐 덱스트린이 들어가 있는 분유를 고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수유텀 얘기하니까 예전에 제 기억에 수유텀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유식까지 못 먹고 분유에서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유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어쨌든 이유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젖을 떼고 성인식으로 가는 밥을 먹는 과정인데 식습관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는 식습관이 안 잡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이유식을 하는 시기에는 영양학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정말 불필요한 성분이 없구나. 그렇죠. 마치 인체의 각 장기들이 꼭 필요한 것처럼 각자의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 성분들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분이요. 많이 익숙한 콜레스테롤. 사실 이 콜레스테롤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실제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네네. 의사 선생님께서 강식 씨, 이제 라면도 먹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네. 술도 먹지 말고 운동 좀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훈훈한 덕담까지 받았습니다. 훈훈하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네. 이 아기들한테 콜레스테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쵸. 보통 이제 어머님들도 분유캔을 이렇게 보시다가 콜레스테롤을 발견을 하시고는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유 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죠? 라고 하시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담즙산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고, 또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특히 아기들에 있어서는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한테 보통 이제 오명이죠. 안 좋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오해들을 네. 하셔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그 수많은 조직이 급성장하는 돌 이전까지 신생아들한테는 뇌신경 조직이라든가 세포막, 세포벽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료구나. 이게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들한테 정말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모유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함량이 높은 게 좋은 거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기들한테 이게 부담을 준다. 네. 함량이 낮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네. 의견이 분분한데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함량은 그렇게 수치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생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일정 부분까지 필요로 하는 만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뭐 어떤 분유에는 뭐 7.2mg이 들어있는데 어떤 분유에는 6.8mg이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비교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다만 콜레스테롤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상에 그렇게 수치 비교하면서 밤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뭐 이런 함량, 수치에 대한 비교보다는요, 그 시간에 우리 아기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분유의 성분에 대한 팩트 체크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아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아기와 함께 행복하세요로 마무리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와 함께 오늘도 행복하세요.